안녕하세요. 2023년에 금리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면 좋을까요? 뭐가 좀 더 현명한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한국은 미 연준이 2023년에 방향 전환을 시사하기를 기대하고 있죠. 말 그대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걸 멈추고 낮추는 걸 기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할까? 이에 대한 얘기가 이번 주제입니다. 실제로 미 연준이 테일러 준칙, 그러니까 통화정책이 적절했는지를 평가하는 걸 테일러 준칙이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얘기도 있는 거죠. 근데 테일러 준칙 이것만 가지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판단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이것보다 미국의 물가가 어떻게 될지를 가늠하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미국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번에 7.7%를 찍고 난 이후에 아주 상황이 좋은 것처럼 기대를 했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미국의 물가는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미국의 기준금리가 4.0, 물가는 7.7. 통상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물가보다는 높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기준금리가 물가가 2%쯤이다라고 하면 기준금리는 2% 밑으로 내려가도 무방하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물가가 안 잡히는 상황에서는 금리는 가파르게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미국은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려서 저걸 가지고 물가를 잡을 생각입니다. 지금 미국은 외국인 노동자가 코로나 이전처럼 대거 들어와서 인건비를 낮추는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물건들이 대거 들어와서 농산물이든 아니면 비식품이든 물가가 대폭 낮아지는 상황은 금세 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가는 쉽사리 잡히기 어렵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들을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미 연준 파월 의장은 물가를 미친듯이 올려서 기준금리를 미친듯이 올려서 사람들이 소비할 여력을 줄어들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해서 재고가 쌓이게 만들고 재고가 쌓여서 물건값이 내려가게 만들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로 인한 충격은 뭡니까? 경기 침체죠. 기업들의 창고에 물건이 쌓인다. 더 이상 물건을 활발하게 생산하면 안 된다라는 신호인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생산을 줄이고 인력이 덜 필요하게 되고 인력을 내보내게 되고 인력을 내보내면 사람들이 소득이 줄어들어서 소비를 줄이게 되고 소비를 줄이면 물건값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거죠. 낮아지면 물가가 내려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물가를 잡을 생각인 게 미 연준의 파월 의장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금리를 낮출 수 없다는 겁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2023년 내내 금리는 올라가지 내려갈 리 없다. 그리고 멈출 리도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직 영국이나 중국이나 경제적으로 올라가지 않았죠. 아직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버티고 또 버티면 미국이 저렇게 금리를 가파르게 올린 목적을 달성 못하는 거죠. 중국이 됐건 유럽이 됐건 무너져야 그때 강달러 돈 들고 와서 이제 또 싸게 자산을 매입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이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 것인데 견디고 버티면 미국 자신들이 힘들더라도 더 시간을 끌어가 버리는 거죠. 기준금리를 쉽게 낮춘다 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한국의 언론들은 이주열 총재라고 하는 한국은행 총재라고 하는 놈조차도 언론에 나와서 언론 플레이를 하죠. 한국의 기준금리 최상단이 3.5까지로 가고 그칠 거라는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놈이죠. 물가를 잡으려고 그 자리에 앉혔는데 저지랄을 하고 있어요. 쓰레기들이죠. 쓰레기들.
대한민국 국민들의 부담을 얼마나 크게 키우려고 저런 짓거리를 하는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기준금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오를 거다라는 겁니다. 기준금리, 사전 예고제가 본격 시행되면 각국 경제가 더 견실해질 거라고 기대 안 됩니다. 이게 뭐냐라는 거죠. 잘 모르겠는 거죠. 기준금리가 0.5%인 상황에서 성장률이 4%, 소비자 물가지수가 2%로 예상되면 금리를 내려달라고 아우성치더라도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경제 성장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더한 적정금리 수준이 6%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잘 모르겠고요. 그런가 보다 싶고, 실제로는 내년에 피벗 할까? 인플레이션만 잡기 위한 볼커 모멘텀으로 대체해왔다. 무슨 얘기입니까? 폴 보커 때, 1980년대 폴 보커 때 물가 안 잡혀가지고 금리 계속 미친듯이 올렸던 그 시기를 얘기하는 거죠. 좀 봐야죠. 봐야 됩니다. 당장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낮추는 것도 어렵다라는 거죠. 한국은행이 무슨 미국식 폴보커 모멘텀을 추진했다고 개소리하고 있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거죠. 개소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왜냐? 미국이 4.0이고 한국이 3.25인데 무슨 한국은행이 되게 금리 인상을 가파르겠다라는 겁니까? 개소리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미국이 4.0이면 한국 얼마로 올려야 됩니까? 3.25가 아니라 5%가 되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지금 졌다구로 하고 있는 거죠. 안 올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창용 총재가 저지랄을 하고 있는 건 윤석열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한미금리 역전이 1% 역전됐는데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다. 일시적인 모습입니다. 일시적인 모습. 가계부채를 줄여 금융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되려 젊은 세대 소상공인들을 거리로 내모는 극단적인 선택을 부르는 현상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국은행이 금리 올리면 안 된다는 식의 언론 뉴스가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 게 최우선 목표가 맞습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잡을 수 없다는 거죠. 한국은행은 2023년에 금리를 0.25%씩이 아니라 0.5%씩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단 한 차례도 빠지지 말고 계속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래야지만이 물가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함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